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입니다. 저희는 지금 뉴욕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요. 방금 LA 출장을 마치고 막 돌아온 강현현 특파원 여기 옆에 있습니다.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라는 큰 행사를 며칠 동안 취재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그 밀컨 행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 특파원, 밀컨 컨퍼런스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밀컨은 그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행사인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뭐 저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금융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정부 관계자들 굉장히 많이 와서 이 사람들이 세계 경제에 뭐 전망을 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 기업의 발전 이런 것을 논하고 또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조금 실무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융합된 컨퍼런스였습니다. 네, 그 빅샷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주 거물급 뭐 투자자라든지 몇 분이나 대략 오신 것 같습니까? 정말 너무 많이 오셔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게 편데 이게 엄청 빡빡하잖아요. 여기에 다 한 분 이상씩 최소 한 분 이상씩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에 남는 빅샷들 뭐 하면은 뭐 한국에서 유명한 캐시우드,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뭐 하워드 막스, 뭐 루벤스타인, 뭐 문우신 전 재무장관도 왔고 현 상무장관도 왔고요. 그래서 빅샷들도 제가 봤을 때 한 30명 이상, 일반 발표자까지 하면 정말 100명 이상 되는 엄청 큰 행사였습니다. 네, 우리 한국이 낳은 또 투자자, 세계적인 투자자 이규성 칼라일 CEO도 온라인에서 세션에 나온 거를 제가 봤고요. 네. 예, 한 뭐 최소한 몇백 분이 모여서 연사로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션이 지금 100개가 넘는 걸로 언뜻 봐도 이렇게 보이고요. 네. 예, 일단은 거기서 어떤 주요 내용들이 공유가 됐는지 한번 첫 번째 미국 경기 전망부터 먼저 보고 싶은데요. 일단 여러분 좀 뭐 아시겠지만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28일입니다. 여기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에 미국의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증가율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이죠. 페드가 미국 경기 전망 했었는데 올해 전망치 5.9로 내놨었거든요. 원래 이제 7.0이었는데 조금 하향 조정은 했죠. 그런데 이제 내년 전망치는 다시 상향 조정했단 말이죠. 3%대 후반으로. 지금 글로벌 빅샷들 미국 경기 좋아질 걸로 보는지 나빠질 걸로 보는지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좋아질 거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전제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내년까지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데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의 마틴 플래너건 CEO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 성장이 지금 최고조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뭐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에도 그 앞으로도 미국 성장 계속 될 거라고 경제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 보통 이제 한 1.8에서 한 2.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보다는 낮지만 우리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찌됐든 뭐 그 정도로 봤는데 내년에 페드가 내년 성장률 3.8로 봤네요. 그 다음에 2023년도 2.5%는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건 상당히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역시 글로벌 빅샷들은 역시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래를 좀 예측을 한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동안에 시장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 경기 침체, 그다음에 또 물가 상승 동시에 오는 건데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견해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물가 상승이고 하나는 경기 침체인데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의세했고 일단 이게 안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되죠.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플레이션도
그 당분간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10% 이상대의 물가 상승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5% 정도대의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워드 마크스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70년대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과 그때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큼의 물가 상승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캐시워드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 상승이 가장 짧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정도 이후로는 물가가 오히려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까지 미국에서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이 이제 뭐 10월 31일 이제 헬로윈인데, 헬로윈부터 시작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11월에 있고 추수감사절 이후에, 그리고 이제 사이버 먼데이, 또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쇼핑 시즌, 그때가 이제 가장 큰 대목인데, 보통 요때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물건을 사니까 물가가 많이 뛸 걸로 또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지나면 이제 물가 상승세가 꺾일 거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그렇게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조금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를 직접 인터뷰를 이제 우리 강특파원이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보니까. 캐시우드요? 정말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친절하고 그 젊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프렌들리하고 다른 어떤 연사보다도 젊은 투자자들이 가서 말을 걸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예상을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냐고라고 물어까지 봤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는 이제 인플레가 없어지고 자기는 디플레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든지, 뭐 테슬라는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든지, 비트코인이 좋다고 예상을 한다든지, 굉장히 자기 의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수익률까지 아주 좋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예, 올해 수익률은 약간 저조해서 조금 비판도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캐시우드 뭐 세계적인 어떤 기관 투자자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지금 물가 얘기 나오셨는데, 물가가 사실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가을 되면서 좀 떨어질 걸로 그 전에부터 봤다가 지금 뭐 많이 틀렸죠. 지금 9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 시장 예상보다 높았고, 그 전에 올 들어서 벌써 세 번째거든요. 5.4%, 상당히 높은 수준. 지금 저희가 뉴욕이나 뭐 뉴저지나 이쪽에서 지금 저 기름을 넣으면 갤런당 한 3.4달러 정도 넣거든요. 작년 이맘때 2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가가 뛰었는데, 1970년대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일 때 과연 그때 계셨던 분들 어떤 심정이었을지 약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곧 꺾일 거라는 전망이 많다고 이제 빅샷들이 대체적으로 전망했다라는 점 있었고요. 또 이제 물가 상승을 유발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망 혼란입니다. 지금 미국에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최근에 굉장히 열받으셔가지고 좀 뭐 긴급 회의도 여시고, LA나 그 롱비치항 미국의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들어오는 양의 40%를 다 서부에서 합니다. 주로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 그쪽으로 오는데, 거기 24시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 잘 안 되니까 반도체 업체라든지 또 뭐 자동차 회사들이라든지 바이든이 불러가지고 뭐 자료 제출 다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약간의 이제 강압적으로 얘기했을 정도로 공급망에 대한 정부의, 미국 당국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공급망 혼란에 대해서 우리 빅샷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공급망 혼란에 대해서는 약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는 공통점은 있었는데, 그 당분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서는 조금 의견이 갈렸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게임기와 랩탑이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그 상무장관은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상무장관이. 네네네, 상무장관이요. 네.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이제 그때까지는 공급망 혼란이 여전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일단 최소가 그때인 것 같고요. 그분도 이제 상무장관 같은 경우도 뭐 6개월, 12개월 내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2021년이니까 22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단서로 이야기한 게 방금 선배가 말씀하셨듯이 그 항구 24시간 돌아가는 게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단에서의 느끼는 공급망 혼란과 그때 12개월 후에 느끼는 공급망 혼란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개선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월 안에 완벽하게 풀리진 않겠지만 꾸준히 개선되어서 그게 조금 나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고. 근데 저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나 왜냐하면 그 직접적으로 그 물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지멘스 CEO 같은 경우는 바버라 험튼 그 2023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그 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자산운용사 PGIM의 헌트 CEO도 데이비드 헌트. 네, 데이비드 헌트 CEO도 네. 앞으로 2년 동안 그러니까 이분도 2023년에 예상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캐시우드는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 공급망 혼란이 지금은 있지만 이게 잠깐 동안의 패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의 패닉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대표적으로 공급망 혼란으로 생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자동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캐시우드 같은 거는 전통 자동차가 그냥 그 인기가 떨어지는 거지 판매량이 줄고 있는 거지 공급망 혼란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도 있기는 했어요. 역시 캐시우드 누님 색다른 시각 제시했군요. 엊그제 사실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뭐 엄청난 실적을 내놨거든요. 사실 GM, 포드 판매 실적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만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금 얼마였죠? 뭐 63만 대 올해 지금 판매한 게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작년에 50만 대 판매했는데 3분기까지 이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뭐 전기차 회사이긴 하지만 역시 이제 그 어떤 과거와 다른 그런 어떤 전기차나 이런 거는 잘 팔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캐시우드 CEO의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최근 들어서 상승세였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10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그 상장을 했고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현물 가격도 많이 뛰었는데요. 비트코인의 미래 우리 기관 투자자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이번 그 ETF 상장을 통해서 주류 시장으로 들어오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을. 좀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생각보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테크주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약간 월가라든지 이쪽 시각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댄 모어헤드 그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선물이 출시된 게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도 이제서라도 이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위대한 발걸음이다. 행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 그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캐시우드네 그 회사도 신청을 해놨거든요. 지금 ETF를. 그래서 이제 드디어 SEC가 그거를 그 승인을 해줘서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그 가격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다. 지금 기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기관들이 현물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였죠.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의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 요거는 조금 더 접근하기 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뭐 현물이 아니라 선물 ETF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 매수세가 좀 붙었던 그런 원인으로 이제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 이제 베버리힐스에서 열렸던 밀컨 컨퍼런스에서도 상당수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조금 봤다는 건 조금 의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많이 달라진 시각 이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또 현장에서 또 관심 깊게 지켜봤던 뭐 세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이슈가 있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뭐가 있었나요?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거의 모든 세션에서 ESG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논의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이미 여기에서 너무 대세가 됐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규성 칼라일 CEO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요즘에 ESG 쪽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발표하셨잖아요. 칼라일에서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 인종과 그 성별의 다양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12% 정도 빠르게 성장한다고 했어요. 그런 기업이. 근데 사실 엄청 빠른 거잖아요. 비교를 했을 때 12%면은.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판단력인데 그런 다양성을 갖춘 기업에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실에 맞게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조직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유색인종이라든지 여성 비율을 그 조직 내에서 30% 정도 맞추려고 30% 이상으로 맞추려고 노력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규성 칼라의 CEO뿐만 아니라 그 세션 내에서도 그 여성 혹은 그러니까 지금 이 월가는 굉장히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 외에 그리고 좀 나이가 많은 40, 50대 이런 사람들 중심인데 젊은 밀레니얼 세대 혹은 여성 유색 인종들의 투자와 그 사람들이 인베스터로 참여하는 투자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가로서의 기회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ESG 조금 관심이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 시장은 진짜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ESG 이 대세를 이제 완전히 대세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작년 밀컨 컨퍼런스는 사실 팬데믹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뭐 현장을 온라인으로 취재를 집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LA에 직접 우리 강특파원이 다녀와서 생생하게 여러 가지 현장 목소리를 좀 전해 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그 밀컨 컨퍼런스 집중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특파원 수고하셨고요. 집에서 주말 시간 푹 쉬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